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2차 시 강좌에서는 과연 백신은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 수단입니다. 우리가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보편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중보건인데요. 과연 백신과 예방접종이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합니다. 감염병에 따른 질병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듯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시키고 있고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결과를 미연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 넘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신이 개발된 경우에는 27가지 이상이 되고 있어서 열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콜레라나 댕기열, 황열에서부터 온난한 기후에서도 많이 있는 홍역이나 일본 내염,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에까지 백신은 여러 감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염병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신의 가장 큰 역할은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영국에서의 감염병 발생률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프테리아,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일해, 그리고 홍역과 폴리오 순서입니다. 각각 백신이 개발되고 도입됐던 해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디프테리아의 경우에 매년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발생을 했었는데 백신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뚝 떨어져서 더 이상의 환자가 없는 수준입니다.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백신이 개발되고 도입되고 나서부터 발생수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2000년대 초에 잠시 백신 접종률이 떨어졌을 때도 다시 발생률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백일해의 경우에도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발생이 줄긴 했는데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은 감염병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접종률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백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병의 퇴치를 넘어서는 박멸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질병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퇴치라고 한다면 지구 전체에서 더 이상 감염병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박멸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박멸에 성공해서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 사례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가 그것인데요. 천연두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박멸되었던 감염병입니다. 천연두는 1950년대 미국에서 유럽에서 퇴치가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1970년대 퇴치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1977년 마지막 환자가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 환자 수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박멸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 위 지도는 소아마비, 그러니까 폴리오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국가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1988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2020년에는 크게 줄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두 개 나라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폴리오 백신 접종률이 최근 2년간 크게 줄면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도 환경검체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일이 있어서 다시금 백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연도별 홍역 발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 10만 명당 홍역 환자가 40에서 50명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1960년대 백신이 도입되고 나서 좀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높지 않고 2차 접종을 맞지 않아서 2000년대 초반
정말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홍역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발생수가 많이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편 백신은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대만에서는 1980년대 B형 간염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서 단지 급성 B형 간염만 줄은 것이 아닌데요. 보시면 80년대 이후로 간암의 발생수도 크게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실제로 자궁경부암 발생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스웨덴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HPV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과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접종받은 사람들에서 발생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은 단지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감염병에 의한 2차 암에 대한 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백신이 가진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의 최종 목표는 결국 우리들의 건강 형평성을 최대한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염병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정이 어렵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백신은 따라서 더 건강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까지 예방하는 것까지 고려되는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은 엄정하고 면밀한 과학의 언어로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아직 어린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원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임상시험에서부터 수만 명에 이르는 제3상 임상시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도입되는 백신의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에서 지난 80년간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서 감염병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디프테리아의 경우에는 매년 5만 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백신이 사용되고 나서부터는 99.9%가 줄었고요. 백일에는 96%, 홍역은 99.9%, 뇌수막염도 97에서 99% 정도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딥테리아나 소아마비, 폴리오의 경우에 100%가 감소를 했고요. 홍역이나 풍진, 그리고 유행성 이하 전염은 99% 감소를 했고 다른 중요한 감염병들도 80% 이상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정도의 통계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은 단지 건강에 대한 보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연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유병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군침 면역을 형성해서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줘서 내성균을 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을 예방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박멸하는 기능이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료 형평성에 기여를 하고 건강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건강 수명을 연장함에 따른 여러 사회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10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에서부터 안전한 일터, 감염병의 관리에서부터 가족계획, 식수와 담배 이슈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업적은 예방접종, 백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100년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에도 가장 위대한 과학의 기여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2차 시 두 번째 강좌에서는 왜 소아 때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 시절 접종을 맞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어린 시절 맞았던 백신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어릴 때 걸리면 위험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 만 20세가 될 때까지 여러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신경계나 생식계 같은 몸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과 발달을 거치는데요. 특히 면역계는 어린 시절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들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면역 기억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감염으로부터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백신은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특히 취약한 감염병으로부터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시기는 5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질병에도 취약하고 영양 불균형이나 사회 발달 같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세 미만 사망률을 한 나라나 지역의 가장 중요한 보건 지표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세 미만 사망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1, 25% 정도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국이나 홍역, 백일해나 파상풍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흔히 접종을 하고 있는 감염병들이 되겠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홍역은 주로 높은 고열과 발진, 결막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이고 4분의 1 정도는 심하게 앓아서 입원을 하게 되고 1000명 중 1명꼴로 심한 뇌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역시 1000명 중 한두 명은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전신발진과 함께 뇌염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도 꽤 자주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80년대 이후 백신이 도입되면서 홍역 발생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특히 1차 접종률인 까만 선이 90%에 육박하고 2차 접종률인 파란 선이 60%를 넘기 시작하면서 홍역 발생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높은 접종률을 유지해야지 충분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취약한 아이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진은 임신한 산모들에게 감염되는 경우에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뇌수막염에서부터 백내장, 간염이나 심장병, 그리고 난청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풍진 백신이 없었을 때는 지역사회 풍진 유행 때문에 산모들이 감염되고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이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려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천성 풍진 역시 백신이 도입되면서 크게 줄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지난 70년대 이후에 선천성 풍진 증후군 발생 건수가 연도별 60에서 50명 정도로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5명도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큰 백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는 신경계, 특히 척수를 마비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성장하면서 마비된 쪽의 다리에 불균형한 발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기 이전에는 폴리오에 걸리면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철로 된 인공호흡 보조기 치료까지 병행했던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폴리오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퇴치가 되었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2개 나라에서만 폴리오 환자가 발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폴리오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올해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폴리오가 발견되고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두나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수포성 발진이나 2차 감염 또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극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포진으로 재발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두에 걸리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지난 90년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수두 백신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2차 접종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00명에서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일에는 단순한 기침뿐만 아니라 어린 영아에서는 너무 심한 호흡기 감염으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파상풍은 특히 면역이 없는 어머니에게나 아기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 신생아 파상풍이 올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는 목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의 정도와 중증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일해 발생이 연간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백일해가 포함된 DTP 백신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연간 1만 명 아래로 발생 건수가 떨어졌고요. 파상풍의 경우에는 연간 500명 정도에서 백신이 사용되고 나서부터는 연간 20명 미만으로 감소를 했고 디프테리아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높은 연두색 나라에서는 발생이 전혀 없고요.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나라들에서 연간 100명에서 20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모두 다 함께 접종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두뇌는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뇌수막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자체의 염증을 발생되는 것을 뇌염이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다행히 회복되다 하더라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소아에서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뇌수막염은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인데요. 지난 2000년대 초반 백신이 나오면서부터 소아에서의 발생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20명도 안 되는 정도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소아만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맞지 않은 성인들까지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가 접종을 맞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보호하는 효과를 군진 면역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점은 백신의 또 다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소아에서 뇌수막염을 많이 일으키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균의 경우에는 80년대 백신이 나오면서 발생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풍토병인 일본 뇌염의 경우에는 70년대 백신을 사용하면서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과 성인들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또 필요한 백신들을 선정을 해서 이 백신들은 꼭 맞아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접종의 효과로는 가장 가깝게는 5세 미만 사망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러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토대로 아이들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퇴치하면서 백신으로 여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특히 기대연명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60년간의 변화를 보시면 백신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거의 10년 이상의 평균 수명 연장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 개발되는 백신이 아주 많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사를 놓는 것은 아프고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백신을 하나의 주사로 합치는 형태로 많이 개량되고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적은 수의 백신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구약이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백신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소아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생 주기에 맞춰서 산모에서부터 영유아, 청소년, 젊은 성인,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면역 예방을 프로그램별로 제공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미래의 예방접종이 이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연간 3천만 명의 소아의 생명을 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천만 명, 5천만 명의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 아이들을 감염병이나 암이나 각종 질환과 사회적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백신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